자, 국민 여러분.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랬을까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25년 4월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공격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이와 같은 해킹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격 방식 유형은 DDoS와 유사한 get flooding이라고 하는, 즉 페이지에 반복 접속해서 서버의 부하가 유발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여부를 조사해 보니 선관위 주장으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자, 이 선관위원회 같이 무능한 자들이 어떻게 해킹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매우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하여 이 선관위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고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3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맞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미국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없었을까? 하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get flooding, 이 방식은요,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계통의 해커 그룹들이 자주 사용해왔던 과거 지향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클라우드를 우회한다든지 혹은 VPN 방식을 경유할 경우에 미국의 IP 주소에서부터 접속했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해커라면 누구든지 하는 흔하고도 흔한 수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어떤 걸 볼 때 미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미국판 화이트 해커들이 선관위를 뚫었다.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식적으로도 미국이 했다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선거 투표 시스템, 우리가 K-보팅이라고 한다면 이 K-보팅이나 과거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쓰여졌던 더미니언, 이 더미니언 시스템과는 유사하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번 이 일에 대해서 미국에는 이런 일을 조사하거나 또 이런 일을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기관 혹은 사이버 사령부 혹은 비공식 감시 조직, 특화되어 있는 TF 조직도 거기도 있죠. 만약에 그런 데서 혹시나 이 한국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어떤 우리 증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은 단순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측에서 화이트 해커들을 동원해서 우리 선관위 내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면 이미 다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을 갖다 확인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백도어를 심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 이런 걸 한국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백업까지 다 완료해 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미국이 선관위 내부의 자료까지 백업하고 자기들 별도로 받아놓고 이거는 지금 그쪽의 실력으로 보면 충분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찌질한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할 짓이 없어서 미리부터 그런 쇼까지 하고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당일날 할 때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도 다 미국의 정보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난질은 못 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중국 지역이나 한국 지역에서 지금 해커들이 장난질을 치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 미국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를 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작년 11월 5일 대선, 그리고 12월 3일 한국에서 계엄령 발동, 그리고 12월 4일, 5일 아프리카 가나에서 있었던 또 다른 선거, 그리고 12월 6일 갑자기 중단되어 버린 루마니아에서 대통령 선거. 곧 합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내용들을 미국에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과거 2020년 11월 3일 46대 대선에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모종의 액티비티가 있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보면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내부에서 실행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자작극이다. 위장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런 겁니다. 즉, 디도스 공격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디도스 공격 계열은 초보적인 공격처럼 보이기가 쉽고요. 그리고 흔하고도 흔한 우회 침투 수단으로 쓰여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벌써 제가 국정원에서 있을 때 아마 그때가 10년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북의 이런 디도스 공격 때문에 여러 카드 회사와 농협은행 이런 곳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북한 아이들이 즐겨 썼던 방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로그가 유출된다든지, 또 계정이 노출된다든지, 또 관리자 접근 등의 방식이 지난 2023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국정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왔죠. 선관위원회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허장성세로 부렸습니다만, 확인 조사 결과는 31.5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점수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부도덕한 집단에서 내부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네? 이 자들은요, 최근에도 이런 보안 점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거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낸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 선관위는 무슨 보안 점검을 외부에서 국정원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또 국정원에서 경고를 하고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주 그냥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는 일종의 내부 조력자가 있고 방조를 한다거나 혹은 묵인할 가능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조직이 가동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이나 이 해킹 공격이 지속되었다? 이거는 감지하는 데까지 그만큼 고의적으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자들에게는 양심이 없는 그 집단들 아닙니까? 그 많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부정하게 불법으로 채용을 하고서도 단 한 명도 지금 파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공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불법으로 취업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근무했던 국정원도요. 인턴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제대로 된 훈련도 안 마친 아이들을 실무에 파견해서 각 국에, 각 실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내부 지리가 다 알려지겠죠. 자, 점검도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여서 국가에 비밀 취급을 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 쓴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문재인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그 안에 박선원이 조카는 없을까? 에? 박지원이 조카나 이런 애들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우리 국가의 주요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인원 구성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말입니다. 어떤 트래픽의 흐름이나 서버 흔적과 관련해서 그자들 역시 뭘 알아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나 봤더니 이 선관위 애들은요. 자체 관제 시스템으로 공격을 감지했다 그럽니다. 아니, 2023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할 때는 전체 장비의 5%만 볼 수 있게끔 아주 찔끔찔끔하면서 문을 열었던 이런 애들이 이번에는 관제 시스템으로 파악을 했다. 그런데 그 공격은 3시간이나 진행이 되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IP를 차단했다고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누군가가 해킹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한 것인지, 즉 유입된 경로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전부 다 이제 로그인 할 때 거기에 명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선관위이자들이 언론에 떠드는 얘기를 보면요. 해외 IP다 아니면 국내에서 시도된 IP다. 어떠한 것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고의적인 비공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VPN 같이 그러니까 디토어하는, 우회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VPN 우회를 통해서 다중국가로 분산하는 공격이 흔하다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선관위의 설명은 대단히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요한 정황을 갖다 살펴보건대 이런 해외에서의 다른 나라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고 이것을 VPN 방식을 통해서 국내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관위를 목적물로 해킹을 할 수는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요약을 해본다면요. 자, 공격 방식에 있어서는 get flooding 방식을 이용해서 디도스 계열의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반복을 거듭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기술적인 출처를 추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VPN이나 혹은 클라우드로 우회해서 원천적인 추적이 좀 어려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중동 어디든 간에 그런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관련되었을까 하는 문제 역시도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하에 정보기관, 즉 DNI 산하에 있는 CIA, DIA, 혹은 FBI, 혹은 NSA, 혹은 DEA 이런 진영에서 감시 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확증할 만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자, 내부에서 이와 같은 외부 해킹이 있을 경우에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내부 점검을 그동안에 거부를 해왔던 선관위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과거 기록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손상이 왔을까? 데이터의 침해 여부를 봤을 때는요,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민감도가 낮다라는 주장을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요한 곳을 침투당하고 해킹당했는데도 은폐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짓의 역사, 소위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선관위의 역사는 은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선관위는 왜, 무엇 때문에 해킹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 건은 자작극, 소위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부적인 감시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자작극을 벌일 수가 있다. 왜 그랬느냐? 지나간 8년 동안 서버를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 외교부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편이 어려웠나 봅니다. 업그레이드를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는 KISA라는 그런 곳이 있죠. 바로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이 키사 혹은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했었죠. 지난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의 점검을 철저하게 막고 거부했던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이들은 결국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리감독, 감시를 막겠다는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지극히 폐쇄적이고도 이기적인 생각이 발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 4월 달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요. 자, 이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감시 보안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뜯어 고칠 수 있는, 개선 개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자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 직전에 시스템을 싹 다 갈아엎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완벽한 범죄 조작, 증거 인멸, 증거 은폐를 하기 위한 이런 짓을 또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작극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했을 때 결국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자작극이 아니다라면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폭로하는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에 두 번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선거를 연기할 수가 있겠죠. 선거가 연기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승화, 발전, 확대될 수가 있겠죠. 결국 수사에 의뢰가 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이 얘기는 결국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관위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른다. 그렇게 되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이 불거지겠죠. 정당성 논란이 바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갖다가 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선관위원회의 시스템이 불안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대선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긴급조치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아주 계획된 음침한 그런 구도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시스템의 부정 의혹을 확대하고 그 의혹을 확대한 후에 계엄을 유도한다는 이런 전술과도 구조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측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미국 측이 만약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 미국 측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미국의 여러 가지 국가정보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IA, 중앙정보국, DIA, 국방정보국, 그 다음에 NSA, 국가안보국, 혹은 뭐 이거 말고도 뭐 NRO도 있고, 지리정보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DA, 마약단속국도 있고요. 혹은 또 테러 및 금융정보국 이런 데도 있고요. 여러 개들 이렇게 사이버 명령을 내리고 활동을 하는 이런 정보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서 이 중앙선관위 혹은 그 예하에 있는 연수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하부구조, 즉 facilities에 대한 어떤 그 비공식적인 해킹과 관련된 테스트가 있었다.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수준이 얼마만큼이다. 안전도가 얼마만큼 된다. 아니면 뭐 엉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미국이 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놓고서 우리가 알았어. 미국 너네가 우리한테 빼간 거 정보 공개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태생적으로 이게 공부도 못하고 안 하고 엉망인 놈들이 가는 데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애들 자제분들이라고 하는 무슨 뭐 세자, 뭐 동국마마라든가 아니면 뭐 옹주마마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으로 경력직으로 들어온 애들 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따구 지역에서 그따구 급수로 일하던 것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채용이 돼서 올라옵니까? 실력이 있는 애들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당당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험 원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합격해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또 저기 궁벽한데 후지구 후진대에서 근무하던 것들이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직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정보기관의 요원이다. 그러면 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슬쩍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야, 니들 말이야. 내가 본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뭔가 족적을 남기고 갈 수도 있겠죠. 응?
한국 선관위 애들한테는 실망스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면서 목을 조아버릴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울고 싶은 놈 이제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애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가. 이래가면서 지금 이번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고 무능한 자들의 전형적인 찌질한 좀비의 모습이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 관련해 해킹과 관련돼서 드러난 현상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다 겪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를 안 겪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게 돼 있죠. 여러분도 과거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본고사 때처럼 시험을 봐서 이런 수월성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공부한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77학번부터 전부 다 고등학교를 뺑뺑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진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받을 평등성만 강조를 했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차별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을 겪어오면서 잘한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그냥 한 방에 집어넣고 가리키는 이런 우를 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서울에 혹은 경기도 수도권에 아니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골빈 엄마들이 지 새끼를 전부 다 서울대학교 보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공부만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가? 성실했나? 그리고 잘했나? 아니거든. 날라리 깡통 주제에 어쩌다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강남에 판교에 일산에 분당에 이런데 좀 평형 있는 아파트 산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새끼들 학원에 보내면 서울대 연대고대 갈 줄 알죠. 천만에. 지 머리가 돌머리인데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절대로 엄마가 소위 말해서 지적 능력이 없고 머리의 주요 구성 성분이 돌, 스톤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애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두뇌는요, 엄마 머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네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역자가 있다? 아니면 조력자가 존재하고 있다? 응?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김용빈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동창인데? 응? 그 사람이 듀얼 포지션,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용빈이가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래니까. 그 위에 선거관리위원장 했던 노태학, 고향 어딘지 알아보라 그랬죠? 노태학이가 고향 원산지가 어딘지. 네? 그래서 김용빈이가 설마 하니 이중 플레이 해가지고 더블 에이전트 했다? 그럴 일은 없죠. 만약 김용빈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다? 나는 이미 배신자 포지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미국에다 줄 서서 앞으로 곧 변할 상황에서 한번 도움을 받고 살아보겠다? 자,
만약에 이런 그 영화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주요 간부들이 2중, 3중으로 줄을 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미국 편에 설 건가? 중국 편에 설 건가? 자네 알아서 하면 되지. 응? 어차피 이쪽 줄을 쓰든 저쪽 줄을 쓰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다 사형당할 운명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건요. 2024년 총선, 2022년 대선 이런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시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공개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었는데 그런데 예전 같으면 말했을까요, 애들이?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얘기를 했죠? 어? 그러면 2022년 대선 때나 2024년 총선 더 뒤로 가서 2020년 총선에서도 우리는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선거 모조리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보면은요. 지금 이걸 하자는 건지 저걸 하자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자,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폭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지들 스스로가 발설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외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안에 내부적인 구조 조정, 구조 개편할 수 있는 모종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아직 뭐라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요. 괜히 우리나라 스스로 미리부터 지레짐작하고 공상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말하는 이 해킹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진영이 공조를 해서 이재명이한테 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대선 일정까지 재설계하려고 하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작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것은 사실 그와 같은 시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 말하는 그 큰 거 한 방,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제대로 된 평가, 분석을 할 수가 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통계 수치만 취급하는 그 통계 페이지만 건드렸다 그러고 해킹 수위도 무슨 디도스 형식이었다는 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침투를 당해서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기보다는 어떠한 명분 혹은 핑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 같은 의도적인 연출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를 한다. 이거는요. 지들 스스로가 표면에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대선 일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점점 쪼여지는 거는 제명이죠. 제명에 대한 유죄 확정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점증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지금 인간 쓰레기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 국힘당. 이것들은 사실 여당의 자격은 없는 자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런 지들 스스로가 여권이고 사실 이 자들은 내각제 책임제로 개헌하자는 인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게 돈 받아먹고 부패된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차기에 나는 어떤 당권을 갖고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그 구도 내부의 조직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또 그런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것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요. 당연히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 진영, 제2기 행정부와 미국 현재에 있는 국가정보공동체 조직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은근슬쩍 압박을 해서 야, 이 자식아 크게 얻어맞기 전에 한번 불어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선관위가 불갑을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자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사무총장 김용빈 이 판사 출신이고 전라도 사람인데 이자의 행보가 아주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더블 에이전트, 이중 스파이의 행태가 보여지는 그런 것인데요. 자, 그동안 계속해서 배신자처럼 행동했죠. 초창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이 임명되자마자 했던 소리가 뭐냐. 사전투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를 보다도 확장시켜서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라면서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자가 바로 김용빈이었어요. 자, 이런 자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진영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행태를 취했다? 그러니까 뭔가 좌우장 깨름칙한데 조율된, 가공된 이러한 행동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를 선거하기 전에 법적으로 잘라낸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 벌기와 외부적인 명분이 필요할 텐데 이번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맨날 놀고 자빠졌던 대법원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뭡니까? 사흘 만에 2번씩 만나서 전원 합의체 회의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대법원의 대법관 이자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재명이가 과연 돈을 갖다가 몇백억을 더 썼을까?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6월 3일 대선을 봤을 때 40일 전에 터져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킹. 뭔가 모르게 manipulated 된, 즉 조작된 그런 느낌이 딱 뭔가 맞춰져서 나온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해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다른 설비나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거를 뒤로 미루는, 선거를 유예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수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치적 명분을 쌓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유죄로 확정, 재명은 깜빵 가죠. 자, 그러면
야당의 리더 자리가 뻥 뚫립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야당 지도자 자리에 공백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동연이 됐던 바둑이 김경수가 됐던 민주당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까요? 아니면 박탈을 해버릴까요?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보세요. 김경수가 지난번에 복권 3회에 돼서 이번에 선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품 같습니까? 지금도 문재인의 돈, 문재인의 자금, 문재인의 조직이 지금도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제적인 명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국과 뭔지 몰라도 이제는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미국한테 잘 못 보이면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그 일이란 건 뭐예요? 누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9명까지는 안 가고 상당 숫자인데, 자, 걔네들을 편의상 중국 해커다 혹은 중국에서 보낸 공작원들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사이버 역량, 미국의 그 파워, 미국의 조직, 협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살아남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미 8군과 함께거든 사상 전에도 없었던 이런 크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했을 때 그 최초로 있었다는 이 미 8군과의 승리, 이게 뭡니까? 대통령으로 다시 재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재당선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2만 8천여 명이 일제히 다 트럼프를 찍었다 치죠. 그게 무슨 대수가 됩니까? 하나의 카운티 숫자도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거는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와이, 알래스카, 괌 이런 몇 군데는 있긴 하지만 미미하죠. 전체 숫자로 볼 때는.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본토에서 있었는데 왜 주한미군한테 감사함을 표현을 하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보안점검 명분을 확보하고 이런 해킹 사태로 인해 갖고 대선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되는 겁니다. 자작극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수사 및 감사를 하도록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하죠. 그러면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같이 점검하러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지금 점검 중입니다.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일정이 연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명분을 갖다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명의에 대한 유죄 확정이 되고 조만간에 즉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대법원이 제일 서두르고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서두르는지. 갖가지 억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한동훈을 갖다가 조선제일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했던 거라면은 믿을 얘기는 아니죠. 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발빠른 현재의 행태를 봤을 때는 제명의가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무능화 상태, 고립이 될 수도 무력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 대한 일자가 연기될 수밖에 없고 또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어야 만한 이자들이 또 판단한답시고 불가피한 일정 조정 이런
헛소리 망언을 짓거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쪽에서는 체제를 재정비하고 보수 진영 내부를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여기다 지금 결정적인 큰 변수, 미국이 공조를 하겠다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 예를 들면 선거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중국 개입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고 미국은 명분을 제공하고 제명인은 법적으로 탈락되면서 학문 검사 받고 영원히 죽는 날까지 깜빵을 가고 또 대선 국면은 여권 측에게 유리하게도 재정렬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국면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그런 의심과 추단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